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이 6월의 물가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인플레에 대한 둔화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빅테크주들도 잘 가는 모습을 나타내며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미국장에서 빅테크 종목도 그렇고 반도체 혹은 전기차 두루두루 섹터가 올라주는 현상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장도 좀 두루두루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지난 소식들 복귀하면서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 나온 뉴스들까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이걸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날 당일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 의미 있는 뉴스였죠. 바로 일본의 미세한 긴축입니다. 그날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장이 일본 BOJ의 YCC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로 다소 크게 밀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었죠. 그런데 이날 결국 BOJ에서는 나름의 변화를 밝혔습니다. 기존의 일드 커브 컨트롤,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금리를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정책인 YCC, 변동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기존 수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을 덧붙였죠. 하지만 YCC 이전보다 유연하게 운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에다 가주 일본은행 총재가 10년물 국채 매입은 1% 수익률로 실시하겠다. 이 말은 즉슨 어느 정도 평평한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그 국채 수준을 1%로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플러스 마이너스 0.5인 장기금리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올라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긴축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연하게 어느 정도 윗단을 열어뒀다라는 거고요. 나름 일본이 그동안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액션이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일본의 채권 금리가 올라갔고요. 엔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니케이가 순간적으로 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끝으로는 마감은 소폭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일단 엔캐리 자금 청산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시장의 평가 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나름의 시사점이 있었죠. YCC 변동폭이 확대되고 YCC가 폐지되고 정책금리가 인상되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과 더불어서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자, YCC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국내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습니다. BOJ YCC로 인해서 순간의 변동이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2차 전지의 반발 매수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023년 7월은 꽤나 각인되는 달로 생각날 것 같아요. 하락 종목 개수가 코스닥에서 1,300개가 넘어가는데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코스닥도 봤었고요. 하루 26일로 기억되는 그날 오후 1시경부터 갑작스럽게 종목들이 빠지면서 1,500개 이상의 종목이 떨어지는 역대 최다 하락 종목을 만들기도 했던 달입니다. 자, 7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지난주를 복귀해 보면 지난주는 참 변동이 컸었죠.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양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상승 종목 비중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장 후반에 2차 전지 쪽에서 엄청난 회복세를 보여줬다라는 점과 반도체 쪽에서의 강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콜라보 상승이 나타났던 그날이었습니다. 다만 섹터 내에서 차별화 움직임은 명확했습니다. 반도체만 놓고 봐도요. 코스닥에서 저점 대비 반도체 업종 지수는 10% 정도 올랐는데 거래 대금 자체는 제자리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오르는 건 강했고 그렇지 못한 건 약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섹터 대장주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는 이날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공정 장비주가 이날은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HBM 그동안의 시세를 좀 부담스럽게 느꼈나 봐요. 이날은 조금의 약세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죠. 자, 2차 전지는 지난주 급등락을 기록한 후에 금요일장에 빠르게 빠졌던 부분에 한 반절 정도를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언제든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섹터인데 생각보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시장은 느낄 수 있었죠. 장기 보유자 관점의 대응과 오전, 오후 시세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단타, 속된 말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엄청난 변동을 한번 겪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상승 기울기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쪽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자, 조선주도 그 전날에 일제히 하락했었어요. 현대중공업그룹의 실적 하회 소식이 있었었는데 그날 다 목요일에 빠졌다가 금요일은 조선과 기자재 피팅 쪽이 전원 다 강세였습니다. 이날 상승에 힘을 보태준 건 삼성중공업의 2분기 연속해서 흑자 소식이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이날 올랐던 쪽을 보신다면 니켈, 리튬 상사, 그리고 조선 기자재 피팅, 의료 AI 종목이라던가 대봉 LS 상한가였죠. 당뇨 종목도 강세였고요. AI 로봇주도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빠진 쪽은요, 통신이나 은행 혹은 유통과 같은 나름의 내수 혹은 방어 섹터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동차 일단 하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낙폭은 아닙니다. 1% 미만의 약보합권 정도로 끝이 났네요. 자, 이렇게 지난주 복귀를 해봤습니다. 뉴욕장은 어땠는지 되짚어보죠. 토요일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BOJ, YCC 이슈가 있었는데 이미 그 전 거래일에 나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PC 물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훌쩍 낮아졌어요. 연준의 목표치인 2%대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 시각이 조금 힘이 실립니다. 3%대까지 떨어졌고요. 2년 내 최저를 기록했죠. 그리고 고용 비용 지수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인플레가 잡히는구나 라는 것에 무게가 실렸고요. 그런데 미시건 소비자 심리는 1년 9개월 내 최고, 기대 인플레도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자, 소비 심리가 좋다라는 건 미국 경기, 소비자들이 아직도 지갑을 열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게 되겠죠. 결국 여기에 힘이 실립니다. 침체 없이 물가 잡힌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내려갔고 달러가 내려갔고 이것은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었죠. 그 덕분에 나스닥이 2% 가까운 상승 보여줬고요. 애플이 이제 곧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실적을 앞두고 역대 최고치를 다시 기록합니다. 1% 이상 뛰었고요. 또 반도체 쪽도 힘을 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 이상 뛰었는데 인텔과 반도체 장비주가 호실적에 주가 상승하며 이것을 견인했습니다. 인텔이 6% 넘게 뛰었죠. 흑자였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 PC 부분에 개선이 돋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시세도 좋았는데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 분석으로 AI의 메시다, AI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면서 10%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우호적인 내용이 나온 가운데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유가요. 80달러를 찍었습니다. 5주째 상승하고 내년에 기록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들이 속속 나오죠. 경기가 좋아져서 원유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유가가 5주째 올라오고 있다. 기존의 고점인 그 부분까지 만약에 터치하게 된다면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로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섹터로 들어가 보죠. 이날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섹터의 힙이었습니다. 포드나 GM이 떨어졌어요. 포드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전기차 부분 확대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점이 이날 부담이 됐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사 이익 기대감은 테슬라 쪽으로 갔고요. 테슬라가 4%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지를 확대한다라는 소식과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니오나 샤오퐁 등의 소식 등이 있었고요. 샤오퐁과 니오는 10% 이상의 급등 나오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것은 인텔 그리고 KLA 램리서치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의 호실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텔 비롯한 장비주들의 강세가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요.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나눠가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웨드부시가 팔란티어 AI의 메시다. AI 요새를 구축했고 MS와 파트너십 등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관련주들의 시세도 돋보였는데요. AI도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8월이면 또 네이버에서 AI 관련해서 새로운 모델을 내놓죠. 그러니까 관련 기대감들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섹터로 보시면 한눈에 띕니다. 빅테크와 반도체, 전기차, AI가 동반 강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우호적이었어요. 유가가 올랐음에도 엑슨모빌이 오르지 못한 것은 실적이 조금 부진했고요. 엠페이지 에너지, 태양광의 대형주죠. 이 종목도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7% 정도 크게 밀려났다라는 점, 태양광 쪽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뉴스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국내 태양광 연동성이 최근에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자, 눈에 띄는 것 중에 뉴스 하나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신규 AI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2입니다. 이 말은 로봇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AI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아즈네스텍과 같은 로봇 관절이나 로봇 시스템에 들어가는 기업들 혹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들을 체크만 해놨습니다. 확인하시고 장중에 뭐 영향이 있다면 이 이슈였구나라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실적이 쏟아질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현지 시각이다 보니까 금요일 새벽에 나올 겁니다. 애플과 아마존 실적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퀄컴 그리고 수요일 새벽에 나오는 AMD 이들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늠할 여지가 있고요. 그 밖에는 금요일장의 네이버 실적도 눈에 띄죠. 그리고 금요일 밤이 되겠는데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나올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 보면서 계속해서 금리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중요한 건 현대오토에버 등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PMI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셔야겠죠. 요즘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에 힘싣는다라는 뉴스가 뭐 하루 걸러 하루씩 나옵니다. 2025년까지 SDV 체계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쪽들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이 시장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오늘 실적 어떻게 내놓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적 이후의 시장 평가가 기다려집니다. 자, 그리고 8월에 중요한 일정 중 하나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 계속 염두에 두면서 체크해 갈게요. 자, 실적 나왔던 기업 중에 눈에 띄는 것 효성중공업입니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내놨습니다. 그 내부에서 전력기기 부분의 영업이익이 지난 4분기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덕분에 시간 외에서 효성중공업 상한가 들어갔고요. 재룡전기, 현대엘렉트릭, 일진전기와 같은 종목들의 시세도 같이 이끌어줬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더 격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목표가를 기존 대비해서 97%나 상향 조정했어요. 19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전력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법인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그동안 건설 부분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전력 업체들 대비 좀 저평가 받았는데 재평가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이 너무 좋죠. LS일렉트릭,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YOY 기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정치도 나와 있기로 좀 취합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실적의 정방향해서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런 쪽의 시세 또한 꾸준한 우상향이 있지 않을까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오늘장의 이 전력기기 쪽의 반응도 체크해야겠네요.
산업 뉴스입니다. 너무 많죠. 주말 사이에 뉴스가 많았어요. 일단 파생상품 시장 조기 개장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점 관련해서 체크하실 분들 확인하시라고 넣어놨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8월 중순부터 반도체나 AI, 중국의 투자금지 행정명령에 사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영향 줄 만한 정치 외교적, 산업적 영향 체크하시고요. 사우디 이제 우크라 평화회담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재건의 이슈가 될지 확인하시고요. 드론 잡는 드론건 도입을 속도 내고 있다라는 군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장 마감한 몇 분 전에 두산 에너빌러티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2% 정도 올랐고요. 폐배터리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꺼내놨는데 어떨지 오늘 장중 체크해보죠. 그리고 차량용 OLED 대결이 엄청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삼성 OLED 패널 탑재를 하는 곳들이 속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자였던 LG 측이 조금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최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OLED 쪽 시세가 나오는 어느 시점에는 이 뉴스 기억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 정리를 해봤고요. 지난 금요일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결국 2차 전지가 또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네, 2차 전지가 정말 격동의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또다시 증시를 견인하는 주도주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브리핑 좀 준비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2차 전지가 또 해냈죠. 코스피 지수도 2,600선을 탈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3.4% 오른 913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4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은 600억 원 가까이, 기관은 그리고 팔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은 7월 들어서 5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였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소폭 올랐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각각 4%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대단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8% 이상 올랐고 에코프로가 12% 정도 강세로 마감하면서 110만 4천 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황제주를 탈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그룹주들이 다 같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에 다 같이 올라갔고 주간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나 이 LS 그룹주에 대비해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그 전에 주도주 역할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쪽에 좀 더 집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그룹주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금요일장에서도 20% 이상 올라갔는데요. 주간으로 봤을 때도 57%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LS 그룹주가 최근에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장에서는 이게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란불로 고치면 좋을 것 같고요. LS나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 LS 네트워크스가 138%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등 정말 대단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무래도 LS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은 좀 규모가 작은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비단 대형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이 2차 전지라는 내용이 약간 스치기만 하더라도 소형 테마주 내에서는 단타 놀이터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 거래 대금이 일주일 사이에 2,000배 정도 늘어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체크해봤던 LS 네트워크스가 될 텐데요. 사실 이 회사는 매출의 98% 정도가 의류나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듯이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그룹주가 좀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138%나 올라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6월 말에는
7,600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7월 말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무려 전체 거래대금의 9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거래대금이 순식간에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리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겠죠. 리튬 포어스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6월 말 대비해서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이 증가했고요. 특히 이들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 3년 내에 공장 완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요. 신한에서 리튬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호재가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신성 델타테크부터 미래나노텍, 대주전자재료 등등 각종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언급이 됐던 종목들도 하루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시나 이들 기업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급락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은 18% 정도 각각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정말 커진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인정은 있지만 올해 아무래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은 과열 현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연초 들어서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부터 에코프로 BM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무려 1155%나 올라가기도 했죠. 하지만 7월 26일과 27일 이렇게 이틀 동안에만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정이 나온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정 후에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실제로 그런 시각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투자할 섹터가 별로 없는데 이거라도 사자. 여전히 관심이 많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7월 28일에 하루 만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고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좀 관망을 하면서 주가의 변화를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했던 순간에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했는데요. 이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반등이 나왔고 반도체의 시세 주도권이 강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의 갑론을박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포모 증후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빠질 때마다 더 사야지라는 심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줍줍이나 B2가 정말 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예탁금이 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내 최대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7월에 한 그쯤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6월 말에는 51조 정도까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한 달 만에 6조 정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가 빠졌을 때 언제든지 증시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 대기 자금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이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크게 늘어납니다. 11거래일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어느덧 20조를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개인들이 확실히 2차 전지 쪽을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좀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급적인 측면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7월 28일까지 개인들은 1조 5천억 원 이상을, 외국인들도 1조 1,500억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앞서 봤듯이 7월 한 달 동안 거의 2조 넘게 던졌죠. 그중에서 5거래일 정도만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을 사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본다면 실적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1위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아무래도 초거대 AI 서비스가 곧 공개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대한항공도 지금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S-오일은 하반기 정제 마진의 회복 가능성, SK하이닉스는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리노공학 같은 소부장 쪽의 수혜가 여겨지는 종목들을 기관들은 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들,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쪽에서 순매수를 많이 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를 7월 들어서만 4조
넘게 담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올해 확실히 국내 증시 생태계 최강자로 여겨지는 게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급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보겠고요. 그만큼 궁금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일 겁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AI 생태계 내에 들어가 있는데 이야기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장에서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반도체 장비사인 랩리서치 KLA가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AI 납품, 고급 패키징 수요가 강력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AI, 반도체 장비, 반도체 섹터의 업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 결국 AI와 HBM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등에서 계속 감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죠. 이것들은 결국 메모리의 수요도 결국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거고요. 감산 이후 언젠가 생겨날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또 당겨오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의 기대감에 각국의 정부 지원이 가열차죠. 여기에 AI 업체들의 투자, 빅테크 업체들은 지금 AI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계속 AI 반도체의 모멘텀이 나오죠. 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GPU에 투자를 해서 빅데이터 학습을 지속적으로 시켜나가기 위함이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AI 생태계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AI를 둘러싼 반도체 쪽은 반도체, 지금으로서는 HBM이지만 메모리 쪽도 언젠간 회복이 되겠죠. AI 기술, DDR5, AI가 적용되는 자율주행 혹은 로봇, 소프트웨어 쪽 보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까지 결국 AI가 시간의 문제지 이것을 이끌 수 있다. 이것을 이끌 만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AI는 초반에 나왔던 내용은 이거였죠. GPU와 HBM이 만나는 고급 패키징, 그로 인해서 GPU인 엔비디아 그리고 HBM 관련주들의 시세가 돋보였습니다. 그 과정에 TSV 공정 등이 주목받았고요. 공정 내에서는 이쪽이 유달리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본딩의 한미 반도체부터 해서 PSK, 찌꺼기 제거하는 쪽에서도 강세, 그리고 리플로우 쪽인 STI 등의 종목도 시세를 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메모리나 시스템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땐 같이 갔었다면 이번에는 유달리 후공정 쪽 종목들의 시세가 HBM으로 더 돋보였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쪽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바라보고 있는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HBM과 DDR5 그리고 GAA로 정리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미래에 다가올 것이다 라는 모멘텀을 안고 있어요. AI 마찬가지고요. DDR5도 AI 서버향 수요가 DDR5의 고용량 제품을 채택하게 할 거다. 이 모멘텀으로 한 바퀴 시세가 돌았었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조금 새롭게 느끼는 GAA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3나노 GAA로 TSMC의 공정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수요를 많이 회복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이 GAA는 저희가 이제 7월 28일에 방송을 살짝 했었습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인 핀팻 시스템보다는 GAA 공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닿는 면이 한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전류량이 많아서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GAA 관련주로는 이 정도 분류를 해봤는데요. ALD 장비가 어찌 보면 증착 장비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GAA나 HBM이나 전부 다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주목하자라는 시각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쪽의 시세가 꽤나 좋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DNF도 좋은 시세가 났었고요. 이런 GAA 관련주들 체크가 계속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전공정 장비도 봐야 돼라는 의견이 나오네요. 키움증권의 의견인데 반도체 전공정 소부장을 주목하자. 결국 낸드 쪽도 회복이 될 것이고 전공정 가동률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상반기 후공정에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 전공정도 매기가 확산되지 않겠어?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소재 장비주 등을 키움에서 좀 추려놨는데요. 장비 쪽에 조금 더 이른 속도감 있는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반도체 섹터가 회복될 때 그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것이 전공정 장비주이기 때문입니다. 다운턴에서 업턴으로 갈 때 장비들은 생산 리드 타임이 6개월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비 발주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던 습성이 있다. 그래서 장비주도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장비사들 많겠지만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이들 종목은 앞서 GAA 관련주로도 같이 들어가 있었죠. 좀 교집합 종목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략 챙겨볼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본부장과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장 나스닥 중심의 강세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같이 갔고요. 지난 금요일 국내장도 일단 올랐는데 2차 전지 회복도 도드라졌어요.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시장이 좀 어지럽죠. 어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의 방향성은 조금 더 위로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작은 이슈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8월 중순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점진적인 상승이냐? 지금 보면은 2차 전지가 오를 때는 반도체가 쉬고 반도체가 오를 때는 2차 전지가 쉬었는데 중요한 게 2차 전지가 쉴 때 주가의 그 왜곡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쉬든 오르든 주가의 왜곡이 좀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일한 2650포인트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이 올라온다면 체감지수는 엄청 좋을 거예요. 그 종목별로는 뭐 신고가 종목을 치는 종목도 많을 거고. 그런데 반대로 동일하게 2650이나 코스닥이 뭐 한 900, 한 3, 40포인트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만 올라온다면 다른 종목군들은 다 오히려 좀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 지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좀 예상하고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모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뭐 지난 주말에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금리도 거의 뭐 이제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골디락스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애플하고 우리나라 시간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을 거고 보면은 점진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 한 8월 중순 다음 주가 또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완만한 상승세가 좀 더 나오고 그러면서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주셨고 지난 금요일에 시간 외에서 효성중공업이 실적을 내놨어요. 요즘 전력기기 쪽들이 실적이 다 예상했던 대로 좋은데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시세가 있었어요. 전력기기 쪽도 저희와 함께 얘기해 주셨던 종목, 뭐 효성중공업이 7월 3일 종목이고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은 3월달, 가온전선도 5월경에 얘기 주셨는데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짤막하게 AS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전력기기는 저는 원래 7월달은 좀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을 좀 열어놨었는데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크게 조정이 안 나온다라면 보유? 저는 여전히 전력기기에 관련해서는 우상향 기준 좀 더 이어진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급한 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 뭐 일부 비중을 줄이고 나서 또 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와 보유자의 전략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와 포스코, LS 이 그룹주에 돌아가면서 엄청난 시세 급등이 계속 있었는데 또 급락이 나왔었다가 또 다시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이들 그룹주에 대해서 각각의 시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구간이 아닐까 맞아요. 판단하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너무 빨리 올라온 부분들도 좀 있고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자료 중에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신용융자가 최근 10거래일 때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직전 고점 때까지 거의 다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많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한 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면 신용융자는 반대 매매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네. 일정 금액 이상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는 한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이 좀 이틀 동안, 2, 3일 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물론 최고점에서 다 신용 물량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최근 10거래일 기준이라면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따지면 11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하회를 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좀 추가적인 11일 이동평균선에서 최소 10% 이상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마 신용융자 자금 쪽에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추가 증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단기 수급에 그만큼 쏠림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던 것이고, 이렇게 한번 고점에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과거의 흐름 패턴을 본다라면 약간 이제 바로 가기보다는 또 충분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가 지난 3월 달쯤인가 80만 원 돌파하고 나서 50만 원까지 조정이 나오고 다시 80만 원 갔다가 50만 원대 조정이 나오고, 그렇게 3개월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주고 나서 100만 원 돌파를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짧으면 뭐 한 달, 두 달, 뭐 길면은 뭐 서너 달 이상은 행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하고 뭐 분할 매수든 뭐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주도주에서 좀 탈락을 한다라면 기존의 비주도주 쪽에서의 주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좋은 시세가 나 있는 상황인데 요 종목들 보유자를 위한 코멘트는요? 저는 지금 보유자라고 하시더라도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를 그때도 저는 75만 원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저는 100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 뭐 이번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당장 가면 좋겠지만 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또 쉽게 갈 수도 있지만 또 한번 쉽게 안 가게 되면 되게 어렵게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리스크는 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목표가는 터치하고 나서 일단 지금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 이익을 챙겨보자라고 의견을 정리해 주셨네요. 자,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후공정, HBM, GPU 관련한 종목들 기판까지 너무나 많이 다뤘고요. 이제는 반도체 전공정이 좀 소외돼 있다라는 쪽에 초점 맞추는 시각이 네. 나옵니다. 전공정 장비주들 중심으로 지난 금요일에 이미 시세가 조금 네. 좋았어요. 전략 주세요. 그동안 이제 후공정에 많이 집중을 좀 되었었죠. 왜 그러냐면 과거의 흐름을 보면 전공정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이 더 이상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후공정은 거의 뭐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터치라도 바로 기술이 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전공정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아니지만 기술 진보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후공정에서 약간 레고처럼 계속 뭔가 쌓아가는 계층인가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뭐 이스페타시스든 뭐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후공정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뭐 저점 대비해서 연초 대비해서 뭐 최소 뭐 한 3-4배, 많게는 뭐
5-6배 이상 올라온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적으로 또 전공정이 좀 못 올랐다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조금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건 이제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그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또 안정적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뭐 키 맞추기 전략의 대응은 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워낙에 반도체는 전공정에서도 나눠지는 게 많고 후공정에서 나눠지는 게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 이제 8월 달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뭐 테스라든지 뭐 솔브레인, PSK 같은 경우는 PSK 홀딩스가 엄청 올랐는데 PSK는 막상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장비 관련해서 PSK가 상당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은 전체적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테스나 PSK 그리고 소재 쪽의 솔브레인도 얘기해 주셨네요. 자,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창의스픽은 또 자동차 쪽 얘기해 주시네요. 자동차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간간히 주셨었는데 네. 지금 시점에 어디가 괜찮아요, 자동차? 저는 일단 완성차 완성차.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부품사들도 좀 일부 기업은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증시는 8월 증시를 대비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7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월 증시의 시작이라 보고 있고, 그럼 8월 증시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인 상승은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막 가파른 상승보다는 뭐 약간의 속도 조절하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또 8월 중후반 이후에는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거든요. 종목별로 지금 보면 약간 그 변동성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좀 안정적인 좀 기업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네. 일단 전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미국 같은 경우 포드나 뭐 GM이 실적에 약간 둔화 우려감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전기차 관련된 성장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상당히 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저는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을 좀 높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높은 영업 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이 좋아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쏠림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자동차 관련해서 충분한 어떤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실적 대비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아 같은 기업 그리고 SEL 뭐 나노팀도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저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흐름들 좀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그리고 창의스픽까지 섹터 종목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